며느리가 본 아버님의 행동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며느리가 우연히 목격한 아버님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해는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쉽게 말 못할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 아버님은 작은 밥상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시금치 무침 한 접시, 김치 몇 조각. 그게 전부였죠. 밥상 한켠엔 늘 비워둔 하얀 사기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지만 아버님은 매번 그 자리를 비워두셨죠. 그 자리에 앉던 사람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오늘 찌개는 좀 짜네.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아버님은 누군가가 건너편에서 듣고 있을 것처럼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고 씹고 삼켰죠. 맛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를 이어가기 위한 의식 같은 식사였어요. 창밖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벽을 타고 부엌 쪽으로 흘렀죠. 시계는 째깍거리며 하루의 끝을 재촉했고 냉장고 모터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남았어요. 그 평범한 소리들마저 이제는 집안의 유일한 대화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밥을 먹다 말고 빈 그릇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비어 있는데도 그 안엔 오래된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죠. 당신은 오늘도 잘 계시죠?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물음표가 붙었지만 대답을 바라는 말투는 아니었죠. 그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척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젓가락을 다시 들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시금치 몇 줄기가 접시 끝으로 떨어졌죠. 밥은 먹어야지. 안 그러면 또 잔소리하실 텐데. 말끝엔 희미한 웃음이 섞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식어버렸죠. 빈 방 안을 한 바퀴 돈 웃음은 벽에 부딪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버님은 천천히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어요. 수세미로 닦고 헹구며 빈 그릇만은 마지막에 손을 대셨죠. 깨끗이 헹군 그릇을 찬장에 넣지 않고 다시 밥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어요.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앵커의 입은 움직였지만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시계는 어느새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아버님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손을 잡고 걷는 부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남자, 퇴근길의 직장인들.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갈 곳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커튼을 다시 닫은 뒤 거실에 불을 껐어요. 부엌, 복도 순서로 불빛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침실의 스탠드 조명뿐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래된 페인트 자국 위로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죠. 세월이 그려놓은 흔적처럼요.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중얼거렸지만 딱히 할 일은 없었어요. 병원도 약국도 누구를 만날 약속도 없었죠.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흘러갈 겁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드는 하루. 아버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요? 그건 분명 환청이었지만 그는 작게 대답했어요. 응, 먹었어. 그 말이 끝나자
마음 한쪽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혼자서 고요하게, 그러나 외롭지 않은 척하며 살아내는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님은 낡은 공책을 꺼내 펼쳤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죠. 그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런 날이에요. 창밖엔 햇살이 비쳤고 방 안은 고요했어요. 아버님은 문장 하나를 쓰고 잠시 멈췄어요. 아침에 계란말이를 해 먹었어요. 당신처럼은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글씨는 삐뚤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움이라기보다 사라진 대화의 자리를 대신 채우는 말들이었죠. 아버님은 매일 이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누가 읽을 리 없는 글이었지만 그에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같았죠. 진호가 어제 전화했어요. 잘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손끝엔 묘한 허전함이 남았죠. 점심때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버님 계세요? 응, 여기 있어. 수지는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과일 좀 샀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그래, 고맙네. 냉장고를 정리하던 수지는 식탁 위에 놓인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뚜껑이 덜 닫혀 종이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죠. 이거 뭐예요? 아버님이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 그냥 메모 같은 거야. 수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런 날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렸어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편지처럼 느껴졌죠. 이거 누구한테 쓰신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 정리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아버님은 공책을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 손길이 조금 서둘러 보였죠. 수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떠나질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수지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핸들을 잡은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 아버님 댁 다녀왔는데요. 응, 아버지 괜찮으셨대? 괜찮으셨는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수지는 공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죠. 그게 무슨 문제야? 아니, 문제는 아닌데 혹시 외로우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럴 수도 있지. 혼자 계시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마음엔 뭔가 걸렸죠. 그냥 일기 같기도 한데 느낌이 좀 달랐어요. 누군가 대답해 줄 것처럼 쓰셨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도 수진의 머릿속엔 그 서랍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버님이 공책을 덮던 손길, 그 조심스러운 표정이 자꾸 생각났죠. 며칠 뒤 아버님은 다시 공책을 펼쳤어요.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었는데 안 갔어요. 별일 없을 것 같아서요.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요? 가야 한다고 했겠죠. 짧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사라진 목소리를 떠올리는 한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병원 안 가셨어요? 괜찮아서 안 갔어. 건강검진 날짜 잡아놨잖아요. 남편은 아버지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예전 같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죠. 요즘 많이 외로우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수진이가 그러던데 혼잣말 많이 하신다고. 잠시 고개를 돌리던 아버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남편은 그 말 뒤에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새어들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등이 조금 더 작아 보였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수진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상태가 좀 이상해. 그쵸?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막 불안이 현실로 바뀌기 시작했죠. 그날 밤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아버님의 마지막 한숨이 계속 맴돌았죠. 일요일 오후 거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깔린 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아버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혼잣말도 많고 공책에 누군가한테 편지 쓰시더라고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게 혹시 치매 증상 같은 건 아니겠지? 단정하긴 어려워요. 그래도 예전보다 말수가 많아지셨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죠. 그럴 뿐 아닌데 그래도 신경 쓰이네.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모셔서 얘기해 볼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결심이 불안을 덮으려는 작은 몸부림 같았죠. 그날 저녁 아버님이 집을 찾았어요. 식탁 위엔 차와 과일이 준비돼 있었죠. 웬일이야, 다들 모여 있네. 그냥 얼굴 뵙고 싶어서요. 아버님은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왜? 혹시 피곤하시거나 헷갈리는 일은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잠시 멈췄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요 수진이가 그러던데 혼잣말도 많고 공책에 뭐도 쓰신다고 해서요. 공책? 아버님의 눈매가 살짝 굳었어요. 그건 그냥 메모야. 별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말하듯 쓰신 것 같아서요. 수진이 조심스레 덧붙였죠. 그 순간 아버님의 손이 컵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너희들 나 이상하게 보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인데?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아버지,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이상해지는 줄 아냐? 아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혼자 있다고 다 외로워서 그런다 생각하지 마라.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됐어. 난 괜찮다. 괜히 신경 쓰지 마.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차향이 은근히 퍼졌지만 그 향이 오히려 싸늘했죠.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만 가볼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혼자 간다. 문이 닫히고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그런 것 같지? 괜히 말을 꺼냈나 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조심해야겠어요. 더는 건드리지 말아요. 그래야겠다. 늦은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 시각 아버님은 불 꺼진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죠.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혼자 산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였냐? 조용한 말이 어둠 속으로 번졌어요. 그 목소리엔 씁쓸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잠시 후 아버님은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천천히 부엌으로 향한 아버님은 빈 그릇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건 마치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마지막 의식 같았어요. 며칠 뒤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수지는 장을 보러 나가려다 발길을 멈췄어요. 며칠 전 대화 이후로 아버님이 연락이 없었던 게 마음에 걸렸죠. 그냥 들러서 안부라도 여쭙고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아버님 댁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양복 차림의 아버님이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회색빛 정장에 넥타이까지 곱게 매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수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평소 트레이닝복 차림이던 아버님이 이렇게 차려입은 건 처음이었어요.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도 아닌데 어디 가시는 걸까? 가슴이 묘하게 불안해졌죠. 아버님은 조용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지는 차를 돌려 멀찍이 따라붙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오전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긴장이 서렸죠. 버스가 도착하자 아버님은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수진도 재빨리 차를 세우고 뒤따라 그 버스에 올랐어요.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봤죠. 창가에 앉은 아버님은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수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집안에서 늘 무표정하던 그 얼굴이 지금은 이상할 만큼 따뜻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에게 가는 길처럼 보였죠.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아버님이 벨을 눌렀어요. 그는 천천히 내려 골목길로 걸어갔죠. 수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어요. 낡은 담장과 낮은 대문이 이어진 오래된 주택가였죠. 그때 한 집 앞에서 아버님이 멈춰 섰습니다. 문패엔 김선옥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전 시어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오시던 친구분이었죠. 부엌에서 두 분이 함께 차를 마시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아직 근처에 사셨구나. 그런데 왜 아버님이 저분 댁에? 아버님은 꽃다발을 손에 든 채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그냥 걸어서 와봤습니다. 수지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지만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흰 머리를 단정히 빗은 단아한 모습이었죠. 아버님은 꽃을 내밀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거 길가에 피었길래요. 예쁘더군요. 어머, 이런 걸 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수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몸은 굳은 채였죠.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아버님이 왜 그 집을 찾으셨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표정만은 편안해 보였죠. 근처 공원에라도 가실까요? 그러죠. 그들은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아버님이 무언가를 말하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고요한 거리 위로 퍼졌습니다. 수지는 더 다가가지 못했어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켠이 저릿했죠.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걸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왜 우리한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저분과는 어떤 사이일까?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골목이 보였어요. 그 끝에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작게 남아 있었죠. 아버님은 오랜만에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은 수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죠. 오늘 아버님 뵈었어요. 어디서? 걱정돼서 잠깐 들렀는데요. 양복 차림으로 나가시길래 그냥 뒤따라가 봤어요. 뒤따라가 봤다고? 그걸 왜 그래? 걱정돼서요. 이상하잖아요, 요즘. 수지는 오늘 본 장면들을 천천히 말했어요. 꽃다발, 웃음소리, 그리고 낯익은 이름의 문패까지. 남편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얼굴에 여러 감정이 뒤섞였죠.
그럼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고 계셨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데?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진 알아요. 예전에 어머님 친구분이셨는데요.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만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잠시 말을 고르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래도 행복해 보이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의 한마디가 남긴 울림 속에서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 오후 수진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어요. 아버님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어요. 정말 여기 맞아? 네, 여보. 이 골목이에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용한 주택가, 오래된 담장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문패에 김선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친구분 아니었어?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두 사람은 김선옥이라는 이름이 걸린 집 앞까지 걸어갔어요. 문은 닫혀 있었죠. 초인종 눌러볼까? 아니요, 여보. 그냥 기다려봐요. 그들은 길 건너편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그 집을 바라봤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익숙한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이었어요. 아버지다.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아버님은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선옥 씨가 나왔어요. 오셨어요? 오늘은 반찬 좀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함께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공원 쪽으로 가시네요. 수진이 속삭였어요. 아버님과 선옥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수진과 남편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죠. 공원은 한적했고 연못가 벤치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아버님이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작은 도시락 2개를 꺼냈죠. 직접 만드셨어요? 응, 별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선옥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심스레 밥을 먹기 시작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님이 저렇게 편하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아버지 저렇게 웃으신 거 본 적 있어요? 아니, 거의 처음이야. 그때 선옥 씨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님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그때 그 사진이네요. 응, 아직 가지고 있어.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깊은 정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선옥 씨의 눈가가 젖었죠. 그 친구가 많이 보고 싶네요. 나도 그래. 바람이 불어 연못 위로 물결이 잔잔히 퍼졌어요. 햇살이 부서지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나도. 선옥 씨 덕분에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버님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런 날씨 당신이 좋아했는데. 선옥 씨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제 남편도 이런 날씨 참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엔 그리움보다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남편이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엄마 얘기하고 계신 거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봐요. 그 사진, 어머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나무 뒤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진이 놀라며 손을 뻗었죠. 여보,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벤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남편의 목소리에 아버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공원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죠. 진호야, 네가 왜 여기?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요. 아버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죠. 그래, 궁금할 만하지. 수진도 남편 뒤에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서 뵙네요. 선옥 씨, 이쪽은 내 아들이야. 아드님, 이제 몰라보겠어요. 예전에 결혼식 때 잠깐 봤었죠? 네, 저 기억나요. 그때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셨었어요. 선옥 씨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오해를 했어요. 오해? 아버지가 혼잣말도 많고 공책에 편지도 쓰시고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했어요. 아버님은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곤 길게 숨을 내쉬었죠. 내가 그렇게 이상해 보였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됐어. 아버님은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너희도 걱정돼서 그랬을 거야. 그때 선옥 씨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저랑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다시 만나신 거예요? 몇 달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그 후로 가끔 만나서 얘기했지. 어머님 얘기를요? 응. 그리고 살아온 얘기도 조금. 아버님은 벤치에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선옥 씨를 만나니까 조금 나아졌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또 오해할까봐. 미안해요, 아버지. 괜찮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햇살이 연못 위를 반짝이며 흘러갔죠.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자주 뵙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쯤요. 선옥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이 가끔 반찬도 가져오시고 같이 산책도 해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죠. 아버님의 공책, 혼잣말, 빈 그릇. 그 모든 게 그리움이자 남은 사랑의 대화였어요. 공원을 나서며 수지는 남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다행이에요, 여보. 뭐가? 아버님이 혼자가 아니라서요. 남편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부드러운 햇살이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감쌌죠. 공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따뜻했던 햇살의 여운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어쩐지 조용했죠.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제의 일 이후 말로는 다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 아버님 선옥 아주머니를 만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죠. 알아. 나도 봤잖아.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테이블 위에 손가락을 두드리던 동작이 멈췄죠. 거실은 더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행주를 접어 싱크대 위에 올려두고 남편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분은 엄마 친구예요. 그게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냥 마음 의지할 분 같았어. 아버지도 사람인데. 그래도요.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난 그 장면이 잊히질 않아. 그 표정엔 분노보다 혼란이 더 짙게 묻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정적만 흘렀죠.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좀 그렇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수지는 잠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행주를 다시 손에 쥐었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내일 아버지 댁에 가봐야겠어. 그래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말씀드리지 마세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물에 닿은 그릇이 찰칵하고 부딪혔어요. 그 잔잔한 소리가 두 사람의 생각을 덮어줬죠.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아버님 댁을 찾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집에 안 계신가요?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왔냐? 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어요. 눈빛엔 어제보다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죠. 거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묵직했어요. 식탁 위엔 아침에 끓인 듯한 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국물 위로 김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마저 곧 사라졌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응, 먹었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 말투엔 서운함보다 미안함이 살짝 배어 있었죠. 남편은 아버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제 공원에서 뵀잖아요. 아버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분이 엄마 친구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말자. 아버님의 목소리가 순간 낮게 울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살짝 얼어붙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요. 그게 걱정돼요. 아버님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 표정엔 변명도 반감도 없었죠. 괜찮다. 그런 말이야 늘 있을 테지. 그 말엔 체념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온기가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잔을 올리고 내리고 다시 잡는 소리만. 방 안에 조용히 맴돌았죠.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현관문을 닫으며 수진이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고요했어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자리처럼 조용했죠. 차에 오른 후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시동을 걸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잘한 걸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듯 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고 그 속에서 아버님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이 또각거렸죠. 이해와 용서 사이엔 아직 거리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째 아버님께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진도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죠.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하진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수지는 혼자 아버님 댁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반찬통 2개가 들려 있었죠.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이구나. 아버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상하셨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으셨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혼자 왔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은 지난번보다 밝았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고 햇살이 마루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죠.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수진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반찬통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찰칵하고 뚜껑이 열리며 김이 흘러나왔죠. 어머, 죄송해요. 괜찮다. 다친 데 없지? 아버님의 목소리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다정했어요. 그 짧은 소리에 마음이 풀렸죠. 차 한잔 할까? 제가 끓일게요. 수진이 찻잔을 꺼내 놓았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죠. 며칠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냥 늘 그렇지 뭐. 아버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들은 아직 연락 없지? 네. 마음이 복잡한가 봐요. 그럴 수 있지. 아들이니까. 아버님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공원에서 본 선옥 씨 있잖아. 그분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 왜요? 그 사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너 시어머니 말이야. 수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선옥 씨뿐이야. 그래서 만나시는 거예요? 응. 그 사람 얘기하면 마음이 덜 허전해.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영철 씨 계세요? 선옥 씨였어요. 아, 수진 씨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 김장김치 담갔는데 조금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김치통을 받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같이 차 한잔 하세요. 그럴까요? 세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처음엔 날씨나 반찬 얘기를 했죠. 그러다 선옥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 혹시 오해하실까 봐요. 네, 저는 그냥 옛 친구예요. 영철 씨랑은 그 친구 얘기를 함께 나누는 사이일 뿐이에요. 선옥 씨는 아버님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수진 씨 시어머니요. 제 친구였죠. 아플 때도 곁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옥 씨랑 있으면 그 사람 얘기가 편하게 나와. 그게 다야. 수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엔 미묘한 슬픔보다 따뜻한 평온이 묻어 있었죠. 아버님, 아주머니, 저희가 오해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선옥 씨가 수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가족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오후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찻잔 속 김이 천천히 사라졌죠. 세 사람 사이엔 말보다 따뜻한 공기가 맴돌았어요. 수지는 찻잔을 싱크대에 올려두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아버님과 선옥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간 모양이었어요. 창가에 서 있던 수지는 잠시 그쪽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들며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어요.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마당 쪽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죠. 영철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선옥 씨의 목소리였어요. 아버님이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런 날은 그냥 밖에 있고 싶어. 마음이 한결 편해. 수지는 유리를 닦던 손을 멈췄어요. 햇살이 창가에 길게 번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사람들 같았죠.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차를 끓여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옥 씨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그게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없어지니까 허전하지. 아버님이 담담히 대답했어요.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걸 알죠. 맞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듯 했죠. 잠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선옥 씨의 말이 이어졌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그 사람들 덕분이 아닐까 하고요. 아버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햇빛이 얼굴에 비치며 눈가의 주름이 부드럽게 드러났죠. 그럴지도 몰라.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사람들 말이지. 아마 저 위에서 우리 보면서 웃고 있을 거야.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선옥 씨가 미소 지었어요. 영철 씨랑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요. 나도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좋아. 수지는 창가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버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는 게 외로운 건데 이렇게라도 웃을 수 있으면 된 거야. 선옥 씨가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엔 체념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영철 씨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도 그래.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게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마당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죠. 선옥 씨, 네.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혼자보다 같이 있는 게 익숙해졌어. 선옥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그리움을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게 고마워. 두 사람의 대화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삶을 견뎌온 세월이 고요히 녹아 있었어요. 수지는 창가에 기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햇빛에 물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아름답게 느껴졌죠. 함께 그리워하면 덜 외롭다.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천천히 스며들었죠. 그녀는 행주를 접어 싱크대에 올려두고 창밖의 노을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마당의 두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평온한 풍경이 수진의 마음을 잔잔히 채워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수진은 남편과 함께 아버님 댁을 찾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죠.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알아. 남편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어요. 아버님 댁 앞에 차를 세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죠. 들어갈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 문을 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왔냐? 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죠. 네, 아버지. 거실로 들어서자 선옥 씨가 차를 내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 수진 씨. 오셨네요. 선옥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전 이만 가볼게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수진이 말렸지만 선옥 씨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이것만 두고 갈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 말투엔 어색하지 않은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선옥 씨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버님은 굳이 말리지 않았죠. 문이 닫히고 거실엔 세 사람만 남았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죠. 앉아라. 아버님이 말했다. 남편과 수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아버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응. 아버지, 선옥 아주머니 요즘 자주 오세요? 응, 가끔 오지. 아버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친구셨잖아요. 그랬지.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수지는 남편의 손등을 살짝 잡았죠. 진호야. 아버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오면 너희 엄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얘기를요? 그래. 다른 사람 앞에선 그런 얘기를 못하거든. 그런데 선옥 씨는 다 알아. 함께 울던 것도 웃던 것도. 아버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래 눌러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시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야. 그 사람.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말씀이죠. 그래.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혼란이 가라앉는 듯 했죠. 아버지, 저는 그냥 그게 낯설어서요. 그럴 수 있지.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혼자선 추억을 오래 붙잡을 수가 없어. 함께 기억해야 무너지지 않지. 아버님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이건 외로움의 변명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깨달음이었죠. 선옥 씨도 그걸 알아. 그래서 가끔 와서 차 마시며 옛날 얘기를 하지. 남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두 분은 그냥, 그래, 그냥, 아버님이 끈듯이 말했어요. 서로한테 위로가 되는 거야. 그게 다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위로가 되는 관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뭘, 괜히 오해했어요. 괜찮다. 아버님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너라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아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를 올렸어요. 차나 한잔하자.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죠. 아버지, 남편이 다시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가 아직도 그립죠? 매일 그립지. 아버님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사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나한텐 살아있다는 뜻이거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가가 조금 젖었죠. 진호야. 네. 너도 언젠가 알 거야. 사람이란 건 결국 기억으로 사는 거라는 걸. 그 말에 수진의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기억으로 사는 사랑. 그게 바로 지금 아버님의 사랑이었죠. 세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잔을 내려놓는 소리만 가볍게 울렸죠.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옥 아주머니, 좋은 분 같아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자주 만나세요. 그래도 되겠냐? 아버님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괜찮아요. 고맙다. 아버님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엔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 노을빛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은 묘하게 따뜻하고 편안했죠. 며칠 후 수지는 혼자 아버님 댁을 찾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일이 있어 함께 오지 못했죠. 현관문을 열자 마당에 아버님이 계셨어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흙을 다듬고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 수진이 왔구나. 아버님이 반갑게 웃으며 손을 털었어요. 이리 들어와. 바람이 좀 차다. 네. 수진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가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죠. 요즘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좋아. 마음이 한결 편해. 아버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옥 아주머니는요? 잘 지내지. 종종 와서 얘기하고 가. 아버님의 얼굴엔 오랜 공허함 대신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 표정을 보며 안도했죠. 수진아. 아버님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네, 아버님. 고맙다. 뭐가요? 네가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봤어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나이 들면 다들 조용히 살라 하지.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움이 아니라 그냥 공허해져. 잠시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아버님은 손끝으로 찻잔을 천천히 돌렸죠.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그래서 말이야. 그가 숨을 고르더니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가가 젖었어요. 아버님의 눈빛엔 체념이 아니라 용기가 담겨 있었죠. 평생 참고 살았어. 네 시어머니 있을 땐 그 사람 먼저 생각했지.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 사람 떠나고 나서도 혼자 버텼지. 그게 의무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젠 아니더라.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이제는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수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버님, 그러셔도 돼요. 사람들은 뭐라 하겠지. 그래도 상관없어. 아버님이 짧게 웃었어요. 내가 미안해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주는 마지막 예의 같더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은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자격이라. 아버님이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어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버님은 평생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며 사셨어요. 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죠. 수진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나도 처음엔 겁났어. 그 사람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봐. 수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왜? 아버님이 웃고 계시니까요. 그 말에 아버님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엔 후회보다 따뜻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죠. 그래, 요즘은 자꾸 웃음이 나. 누가 옆에 있으니까. 좋으시죠? 응, 나한텐 큰일이지.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죠. 수진아. 아버님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어요. 나 이제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거지? 수진이 살짝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참고 사는 거 말고. 네, 아버님. 아버님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얼굴엔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이 번졌죠. 그래, 그럼 살아봐야겠다. 행복하게.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응원할게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이런 날 그 사람이 좋아했는데. 수진이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그러셨어요? 응. 이런 날엔 꼭 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지.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답했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웃고 있을 거야. 나처럼.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살짝 젖었어요. 아버님의 얼굴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죠. 아버님. 수진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응, 행복하세요. 진심으로요. 그래, 그럴게. 이제부터는.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아버님의 용기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응, 멋지세요. 아버님이 웃었어요. 그 웃음은 밝고 단단했죠. 창밖의 바람이 살짝 스쳤어요. 그날 수지는 알았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건 그의 행복을 기꺼이 응원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지만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죠. 아버님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문장들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아팠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살짝 건드린 것 같았죠. 수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조용한 집안,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미소, 그 눈빛, 그리고 그 말. 이제는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외로움보다도 그 용기가 낯설었거든요. 아버님이 정말 행복하실까?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마치 시어머니를 두 번째로 보내는 기분이었죠. 그분이 있으면 내 엄마가 생각나. 그 말도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사랑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수지는 손끝으로 무릎 담요를 꼭 쥐었어요. 마음 한쪽이 아릿했죠.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질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건 질투가 아니라 아버님이 여전히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님은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게 아니라 그리움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으신 거였어요.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님의 외로움이 느껴졌죠. 평생 참고 살았어. 그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혼자 버티셨을까요? 수지는 고개를 떨궜어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는 거구나.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죠.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남아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죠. 아버님, 이제 알겠어요. 수진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그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추억을 함께 지키는 사랑이었네요. 그제야 아버님의 행동이 이해됐어요. 선옥 씨를 만나는 건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수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보고 계시죠? 속으로 조용히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어요. 그래요. 그러시겠죠.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편안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모양만 달라질 뿐 마음은 그대로라는 걸.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아버님, 행복하세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죠.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 누웠어요. 남편의 따뜻한 숨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어요.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님의 행복을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몇 달이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죠.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버님 댁 마당엔 작은 상이 놓여 있었어요. 코스모스 한 다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많지 않은 사람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자리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조용하고 담백한 결혼식. 아버님은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단정히 넘기고 얼굴엔 긴장보다 미소가 있었죠. 선옥 씨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 두 사람은 마당 가운데 나란히 섰어요. 사회자도 음악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이 지나가며 코스모스를 흔들 뿐이었죠. 아버님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선옥 씨가 그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단단했어요.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긴 세월의 외로움이 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듯 했죠.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저릿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죠. 옆에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은 짧았어요. 서약도 음악도 장식도 없었지만 그 대신 진심이 있었죠. 축하드려요. 수진이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아버님의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행복하세요, 아버님. 그래, 노력할게. 선옥 씨가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감쌌어요. 수진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두 분 다 행복하세요. 그 말에 선옥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어요. 잠시 후 사람들의 박수가 퍼졌어요. 아버님의 친구들, 선옥 씨의 지인들, 모두 소박하지만 따뜻한 축하였죠. 이윽고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해가 지며 마당이 붉게 물들었죠. 코스모스 사이로 바람이 스쳤어요. 수진아, 아버님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아버님.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무슨 말씀을요? 네가 이해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스스로 용기 내셨잖아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고맙다. 수지는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야말로요.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걸 아버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버님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의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였죠. 남편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 한 장 찍어요. 네 사람은 마당 가운데 섰어요. 아버님과 선옥 씨가 가운데, 수진과 남편이 양옆에 섰죠.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엔 어색함이 없었죠. 그저 따뜻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마당에는 코스모스만이 남아 흔들리고 있었죠. 수지는 잠시 뒤돌아봤어요. 문 앞에 선 아버님과 선옥 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님. 수진이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행복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을 가족 모두가 함께 축복했죠. 노을이 완전히 지고 마당엔 잔잔한 바람만 남았어요. 코스모스 꽃잎이 조용히 흔들렸죠. 그때 거실 창가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아버님과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나란히 웃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잠시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이젠 미안하지 않게 살게.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창밖으로 불어온 바람이 액자를 스쳤죠. 두 사람의 미소가 빛에 잠시 흔들렸어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수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리움이 남아있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걸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죠.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지는 남편과 함께 아버님 댁을 찾았어요.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미리 전화로 묻자 아버님이 웃으며 말했죠. 그냥 와. 우리가 준비할게. 현관문을 열자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좀 짜지 않나? 아버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물 조금만 더 넣어요. 낯익은 여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수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미소 지었죠. 주방 안에는 두 노인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버님은 국을 끓이고 어머님은 나물을 무치고 있었죠. 왔냐? 아버님이 돌아보며 웃었어요. 네, 아버님. 잘 왔어. 곧 다 돼. 어머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순간 수진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어머님? 어머님이 손을 멈췄어요. 그 부름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들렸죠. 잠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고마워. 그 짧은 순간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구나. 식탁엔 이미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 무나물, 두부조림. 정갈하고 소박한 상이었죠. 다 됐어. 아버님이 국을 식탁에 올렸어요. 자, 먹자. 어머님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했죠. 수진이 국을 한 입 떠먹었어요. 구수하고 따뜻했어요.
맛있어요, 아버님. 다행이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같이 했어.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그 웃음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의 편안함이 있었죠.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씩 이것도 먹어봐. 물 더 줄까? 같은 말들이 오갈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서로의 배려가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함께 산다는 거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구나.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도 도울게요. 수진이 웃으며 따라갔죠. 아버님과 어머님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해 보였어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네, 그러네요. 아버지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 맞아요. 예전하곤 다르시죠. 다행이야. 그러게요. 설거지를 마친 뒤 네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어요. 요즘 어떠세요, 아버님? 좋아. 매일이 편해. 아버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웠어요. 어머님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요즘은 시장도 같이 가고 산책도 같이 해요. 좋으시겠어요. 응, 좋아. 그 짧은 대화 속에 평화가 묻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조용한 눈. 네 사람은 잠시 그 눈을 바라봤어요. 올해도 다 갔네. 아버님이 중얼거렸어요. 좋은 한 해였어.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었죠. 어머님이 살짝 미소 지으며 아버님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도 그 손을 꼭 잡았죠. 수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아버님. 잠시 뒤 수지는 고개를 들고 아버님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이만 갈게요. 그래, 눈길 조심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진이 돌아봤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눈 내리는 마당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참 편안했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문을 닫고 나서도 수지는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하얀 눈빛 속에서 천천히 흐려지고 있었죠. 차에 올라탄 수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서로의 하루를 함께 채워가는 것.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아버님의 새로운 계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죠. 봄이 왔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수지는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죠.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공원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죠. 수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 이곳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처음 봤었죠. 그때의 놀라움, 그때의 혼란. 지금 생각하면 먼 일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아버님,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정말 마음이 크신 분이네요. 그건 마음의 크기였어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잃고 외로워하시던 아버님이 다른 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하지만 이젠 알았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버님은 그 용기를 내셨어요. 평생을 참고 사셨던 분이 마지막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셨죠. 그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요?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 말 속에 담긴 간절함. 그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지는 눈을 떴어요.
공원 저편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아버님과 어머님이었어요. 수지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두 분은 벚나무 아래를 걸었어요. 꽃잎이 두 분 위로 흩날렸죠. 아버님이 무언가 말하자 어머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행복하시죠?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저 미소가, 저 편안한 걸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두 분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벚꽃 사이로, 햇살 속으로.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나란히 걷는 두 노인, 손을 꼭 잡은 채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아버님,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멋지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죠. 수지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두 분과는 반대 방향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두 분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수지는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아버님이 보여주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과거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더 소중히 간직하는 방법이라는 걸. 수지는 걸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자신도 나이가 들겠죠. 남편과 함께 늙어가겠죠. 그때도 지금처럼 서로를 아낄 수 있을까요? 그때도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바랐어요. 아버님처럼 용기 있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수지는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가슴 한쪽이 따뜻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배웠어요. 사랑의 진짜 의미를, 용기의 진짜 무게를, 그리고 행복의 진짜 모습을. 그날 저녁 아버님 댁. 두 노인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오늘 공원에서 수진이 봤어요. 어머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아버님이 고개를 돌렸죠. 네.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요. 왜 인사 안 했어? 그냥 놔뒀어요. 생각에 잠긴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어머님이 살짝 미소 지었어요. 좋은 며느리예요. 그래. 고마운 사람이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영철 씨, 어머님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응. 행복하세요? 응. 요즘은요? 매일. 어머님이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요. 아버님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려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저도요. 창밖의 하늘은 점점 보라빛으로 변해갔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참 따뜻했죠. 오랜 세월 혼자였던 시간들, 쓸쓸했던 날들, 이제는 모두 지나갔어요. 이제는 함께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집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두 노인의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은 단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서로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님처럼 용기 낼 수 있었을까요? 혹은 수진 씨처럼 누군가의 외로움을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시니어들의 마음을 응원해 주세요. 시니어 화이팅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